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149강, 갈고리 걸입니다. 자, 갈고리 걸은 우리가 이제 갈고리 걸 요렇게 표시하죠. 이건 이제 한자인데, 요런 거예요. 갈고리, 말 그대로. 이 갈고리 모양은 많아요. 말 그대로 금방 연상이 돼요. 연상이 잘 안 되면 정육점 가면 금방 연상이 됩니다. 정육점 가면 고기 걸어놓은 거 대부분 이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정육점에 많죠. 예, 그러니까 그대로 갈고리 걸이에요. 갈고리 걸은 어떤 이제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고리 걸은 거꾸로 매달린 모양이다. 말 그대로 거꾸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갖다가 매달아 놓겠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거꾸로 매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역자위지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갈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일자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운 한자 중에 이런 자가 있어요. 예. 이런 자가 있는데, 5강인가에 있을 거예요. 앞쪽에. 뚫을꼰입니다. 뚫을꼰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뚫을꼰,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태예요. 물러날 태. 예. 그래서 이 자체는 이 부수는 안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때. 그래서, 뚫을꼰에서 끝에만 기울이면 갈고리가 된다는 뜻이죠. 자, 갈고리는 거는 거고요. 뚫는다는 거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연상되는 뚫을꼰인데, 뭐를 뚫느냐면 대표적인 게 이거죠. 가운데 중 할 때 뚫을꼰이라고. 예, 가운데는 있다는 거는 뚫을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중자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용할 때 왼쪽과 오른쪽 아니면 이쪽과 저쪽의 중간을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한자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중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그런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가치에서 우리가 벗어나되죠. 일상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가치대로 살지를 않고 약간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기울어져요. 근데 그 기울어진 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으로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 안에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있죠. 대표적인 책이 중용이라는 책이죠. 이거를 가운데 중을 이해해야 그 책을 읽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고리 골이 나와서 그 전에 배웠던 뚫을꼰,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갈고리 골에서 이제 확장되는 한자는 책에도 있지만 도끼월입니다. 여기다가 창과예요. 여기다가 창과를 넣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쓴 거죠. 보통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갈고리하고 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끼다라고 말하자면은 뜻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도끼월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도끼에는 옛날에는 갈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모르겠지만 크게 해갖고 이렇게 걸어갖고 잡아당기나? 예. 왜냐면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싸워본 기억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고리를 하고 뭐 창이니까 뭐 빼칙한 걸로 하든지 뭐 했겠죠. 예. 그래서 큰 도끼라는 의미로 이제 말하자면 의미가 부과가 된 거죠. 이거는 도끼월은 크게 뭐 쓸만한 게 없어요. 도끼 자체니까. 도끼도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으니까요. 자, 도끼월에서 이제 확장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애나 도끼척입니다. 자, 요 안에다가 책에도 있지만 요 안에다가 콩숙자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의식에 사용되는 작은 도끼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디 쓰이지라고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이거를 안 쓰지만 혹시 조선시대에는 종묘제례악이나 저기 그 성균관 문묘에 가면은 춤을 출 때 도끼를 들고 싸우세요. 예, 춤추는 거를. 그걸 유심히 보면은 그게 도끼 모양이거든요. 도끼하고,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춤을 출 때. 그래서, 그때 보면은 도끼가 있으니까 이런 고대에 사용했던 게 그래도 남아있는 거는 그 제례를 할 때 남아있으니까 이 글자를 이해하시려면은 종묘 제례악이나 아니면은 성균관 문묘 제례악 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묘 제례악이 아마
지난주에 했나요? 이번 주에 하나. 끝났을 거예요, 아마. 11월 첫 주에 하니까 아마 지난주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서 한번 춤추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 거기에 도끼를 들고 춤을 추거든요. 자, 월야. 왜냐면은,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결례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우리를 지켜주는. 특히 이제 결례족이라는 것도 있죠. 그 전에 이제 배웠을 겁니다. 예, 결례족은 요게 깃발 나붓길 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요게,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결례족을 쓸 때 요렇게 쓰죠. 화살. 예? 그러면 요거는 깃발 나붓길 언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안 쓴다고 그랬어요. 부수를. 이게 깃발 나붓길 언.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안 쓰는 거는 여기에서 모방자하고 하면 요게 깃발이 되겠죠. 깃발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날리죠. 근데 그런 부수에다가 화살시를 하죠. 그러니까 화살 묶음을 하는 거니까 화살하고도 관련돼 있죠. 그러면 결례족, 뭐예요? 척이 되는 거죠. 결국은 무기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게 고대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제 뭐라 그럴까 고고학이나 이런 데에서 더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결례 또는 도끼척입니다. 제가 그 이에 교재에 없는 거를 한자 더 놓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건데 이게 갈고리골 또는 고리골 이제 있는데 일사자예요. 일사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있는 게 이게 갈고리입니다. 갈고리로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건 손이라고 그랬죠. 예. 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거나 일로 윗사람을 받드는 것. 그게 일사예요. 그래서 일사니까 손으로 엮은 거예요. 손으로 써갖고 엮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뚫을 곤으로도 하는데 갈고리로 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를 이렇게 꼬부려 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직야예요. 그러니까 일이 한다는 거는 뭐를 엮어내는 거죠. 엮어내는데 뭘로 엮어내요? 인간은 제가 있지만 이게 손을 쓰잖아요. 인간이 손을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지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제 도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실험이 간단합니다. 혼자 땅 파봐야 손톱만 다 부러져요. 네, 그리고 그렇게 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잘 안 하죠. 삽으로 파죠. 집에서도. 그러니까 삽으로 파다가 잘 안 되니까 요즘은 뭐로 팝니까? 더 큰 건 포크레인으로 파죠. 그게 이제 산업화돼서 발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보다는 기계가 많이 하이죠. 근데 거기에는 꼭 사람이 필요하죠. 네. 자, 직야. 그래서 살이 사건할 때 이 갈고리골을 씁니다. 그래서 갈고리골이 일사자 할 때 일이라는 건 뭐예요? 손으로 뭔가 쓰고 묶었다는 뜻이죠. 일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일사자가 또 나왔으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일하는 사람 뭐라 그랬죠? 사야. 누구? 역사를 기록하거나 일로 윗사람을 받드는 게 일사예요. 사야.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비사입니다. 네. 네. 선비사는 일에서 뭐예요? 10가지를 하면은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선비사를 설문에서는 사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설문회자 강의가 191개로 제가 줄여놨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는 게 149개죠. 그러면서 149개니까 점점점 앞에 가면서 앞으로 강의는 앞에서 배웠던 거를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부수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부수에 전부 다 결합으로 된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이 한자가 여러 개가 모이면 문장이 되죠. 문장 되기 전에 한자 고유에 갖고 있는 부수의 의미를 알므로 인해서 한자 자체를 이해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로 이런 이제 강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49강. 오늘도 동몽, 한자 배웠으니까 경명. 오늘도 하나 유학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